명령어들입니다. 조회 명령이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거 디스트, 요거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거리 측정하는 명령어고요. 에어리아, 면적 계산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유니트, 단위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계산기요. CAL이 있고 CALC가 있고 계산기 명령어가 두 개예요. 계산기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디스턴스예요. 설계를 하다 보면은 도면을 그리다 보면 내가 자꾸 치수를 잊어버려요. 그거 얼마였지? 그 치수 얼마였지? 그거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골뱅이 100,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 라이너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가 치수 명령어들입니다. 치수 명령어인데 두 점을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길이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얘는 명령어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자, 디스턴스라고 쓰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여기요. 디스턴스 100mm, 앵글 0도 이해되시나요? 여기 나와요. 여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요거 F2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커맨드가 이렇게 떠 있지만 커맨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F2키 누르면 텍스트 윈도우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라인,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150mm. 자, 디스턴스, 그리고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턴스에서 거리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앵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도도 측정이 돼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40도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이번엔 얼마로 나오나요? 220이요. 똑같은 걸 찍었는데 아까 찍을 땐 40이고 지금은 220이고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자, 어저께가 아니구나. 그저께인가 보다. 자, 이렇게요. 여기가 0도, 여기가 0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으면 여기가 0도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0도, 두 번째 점까지 각도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의 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어떤가요? 각도가 40도가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앵귤러 39.69도랍니다. 그런데 디스턴스로 찍어 보니까 몇 도가 나와요? 40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다시 그릴 건데 여기 이 폴라 트래킹을 껐습니다. 폴라 트래킹은 각도를 자동으로 추적하잖아요. 그죠? 자요. 제가 껐습니다. 폴라 트래킹을 껐어요. 자, 라인. 자, 몇 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디스턴스
58도 나오네요. 제가 손이 정확한 걸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이번엔 폴라 트래킹을 켜고, 자, 앵글, 소수점이네요. 57.859도랍니다. 근데 왜 58도로 나올까요? 물론 반올림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그러니까 57.8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는 정확하게 정수만 떨어질까요? 어디 갔을까? 여기. 왜 정수만 떨어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어 중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이요. 단위란 뜻이에요. 자, 유닛. 여기 랭스하고 앵글하고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랭스는 길이에 대해서, 앵글은 각도에 대해서. 타입 보시면 디시멀입니다. 디시멀이 10진수란 뜻이고요. 지금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요? 4자리까지.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있나요? 없어요. 자, 소수점 2자리. 그 다음 오케이. 다시 디스턴스. 어떤가요? 이제 소수점 2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유닛 명령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소수점을 바꾸고, 그리고 한번 다시 측정해 보시죠. 이번에는 계산기요. 계산기를 쓸 때는 여기 유틸리티 있죠. 여기에 보시면 메주어가 있어요. 여기 거리 측정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요거 반지름 측정이고, 요거 각도 측정이고, 요거 면적 측정이고, 요게 최적입니다. 다시요. 거리, 디스턴스 거리, 라디어스 반지름, 앵귤러 각도, 에어리아 면적, 볼륨은 최적입니다. 최적.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자, 서클 반지름 50.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반지름과 다이아메타가 측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각도. 라인. 네. 두 점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얼마든지 여기 쉽게 나오니까 요걸 쉽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계산기인데, 계산기 명령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요 명령어가 단축키 명령어가 CALC입니다. 없어졌나 보다. 컬큘레이트 맞는데, 얘가 컬큘레이터인데, 저쪽에 만들어졌나? 네. 이게 계산기예요. CAC가 없어졌나 보네요. 얘가 계산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계산기가 금방 돼요. 자, 요거 계산기 한번 써보시죠. 자, 명령어가요. CA에 옛날에 CAC였는데 CALC6까지 써야 되네요. CALC6까지 쓰시면 돼요. 그런 계산기가 뜹니다. 이번엔 CAL입니다.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CAL 쓰고 엔터 치면 여기다 바로 수식을 쓰시면 돼요. 1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그러면 딱 계산돼서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00이고요. 다시 원의 반지름은 500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보시죠. 자, 이번에 써야 될 명령어는 에어리아입니다. 단축키가 AA예요. 명령어가 쉽죠?
근데 이 에어리아 명령어는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리아는 첫 번째로 점을 클릭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점을 클릭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합산하기와 면적 빼기가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면적 합산하기, 더하기가 면적 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내가 면적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클릭해서 면적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 면적 더하는데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면적을 뺄 거예요. 점을 클릭해서 뺄 수도 있고, 객체를 선택해서 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조금 헷갈려요. 얘하고 동시에 떠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점을 클릭해서 면적 계산하는 거, 그 다음 객체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에어리아라는 명령을 제가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퍼스트 코너 포인트라고 나오죠. 이게 점을 클릭해서입니다. 점을 클릭해주면, 자, 초록색 사각형 나오죠. 엔터 치면 이렇게 면적이 딱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둘레예요. 가만히 보시죠. 얘는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뭘까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뭐라고요? 밀리미터 제곱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뭔가요? 밀리미터죠. 그럼 면적은요?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이러면 이제 황당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자, 1m는 몇 밀리죠? 1000밀리입니다. 그죠? 그럼 1m 제곱은 1m 곱하기 1m죠. 그러면 1000mm 곱하기 1000mm죠. 그러면 1.000000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따져볼까요? 쉼표. 이거 뭐예요? 1m 제곱이죠? 이렇게요. 자,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할 때는 공 3개를 빼면 돼요. 1000단위 자릿수 찍어서 공 3개 빼면 돼요. 그러면 면적은요? 공을 몇 개 빼면 돼요? 6개 빼면 그게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사각형 그릴 때 1000mm에 1000mm 했잖아요. 1000에 1000이면 1m에 1m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1m에 1m입니다. 요거 소수점이니까 요거 지우고 1m에 1m짜리, 즉 1m 제곱을 우리가 계산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원으로 가보죠. 이 원은 클릭할 점이 있나요? 없죠. 자, 면적.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요.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의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0.78m 제곱이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자, 얘는 폴리선이죠. 폴리선도 돼요. 자,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럼 바로 계산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서클, 여기 중간에다가 반지름 100, 너무 작다. 서클 1000이니까 네, 반지름 300, 350, 너무 큰가? 400, 그 다음 450. 와우, 크다. 자, 이렇게 지워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선이랑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명령어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네, 조인.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폴리선으로 바뀌었죠. 네,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로 꼭 클릭. 그러면 금방 계산됩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죠. 서클, 여기 중간에다가 제가 반지름 150, 다시 한번 여기 중간에다가 200.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면적을 다 합산하고 싶어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합산이기 때문에 add 에어리아를 누릅니다. 면적 더하기란 뜻이죠. 면적 더하기를 누르면 코너 포인트로 면적을 계산할까요? 오브젝트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면적 빼기로 바꿀까요?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 눌러서 클릭.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애드 모드에서 에어리아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토탈 에어리아로. 엔터, 엔터.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200, 다시 여기도 200. 자, 다시 여기도 200. 자, 반지름 200짜리, 아니 200짜리 원들을 쭉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이번엔 순수하게 면적 빼기만 할 겁니다. 면적 빼기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면적 빼기 할 거잖아요. 안 돼요. 마이너스 면적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브젝트 빼기 빼기 마이너스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add 에어리아. 그래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면적을 계산해요. 엔터. 그러면 여기 서브트랙트 나오죠? 얘를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를 눌러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적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빠진 면적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전체 면적을 먼저 다 합산하고 그 다음에 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면적을 왜 계산할까요? 적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현장에 자재를 계산할 때 적산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럼 벽돌이 몇 장 들어갈까요?
바닥에 지금 우리 바닥에 타일 깔려 있잖아요. 타일이 몇 장 들어갔죠? 여기 천장에 덕트 있잖아요. 석고보드. 저거 몇 장 들어갔을까요? 몇 장을 주문해야 딱 맞게 시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적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자재의 수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적산의 가장 기초입니다. 적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죠. 이해되시나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피 있죠. 여기에 여기에 비중이요. 비중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하기 비중, 이렇게 됩니다. 자, 비중이 뭘까요? 물 1cm 세제곱입니다. 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나무 같은 경우는 비중이 0.8에서 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종이라 그러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조금 무겁고 어떤 건 조금 가볍고 그래요. 철의 비중은 7.86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단가가 나와요. 길이로 단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1kg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철공소나 이런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철 1kg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800원이요, 뭐 9,700원이요, 이렇게 아침마다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산한 거에 철의 비중을 곱하면 중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군요.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이런 재단비, 뭐 용접비, 그 다음에 뭐 도색비, 운반비 이런 걸 곱한 다음 맨 마지막에 회사 마진을 곱하면 전체 견적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붙는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현장을 경험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가공비라든지 거기에 공구가 들어가니까 공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색 비용도 들어가요. 도장 비용이죠. 그 도장 비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운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송 비용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회사 마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적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적산은 결국은 면적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옵션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OP입니다. 이거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 나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한 몇 가지만 딱 집어 드릴게요. 이거 오토캐드 환경 설정입니다. 여기 파일 탭 있죠. 파일 탭에 보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자동 저장 위치요.
10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다가 컴퓨터 CAD가 확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여길 찾아가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위치인데 요거 F2키 누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한 번만 눌렀다 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클릭. 그러면 요거 고스란히 복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F2키는 수정 기능입니다. 이름 바꾸기 할 때 쓰는 게 F2키예요. 선택한 다음에 F2키 복사. 자,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있죠.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그 다음요, 여기 즐겨찾기라는 거 하는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템플릿인데 요거를 어떻게 놓냐면 수정한 날짜 있죠. 수정한 날짜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SV 달러라고 하는 파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최신 거 SV 달러. 얘가 자동 저장 파일입니다. 이게 자동 저장 파일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역시 선택하고 F2키 누르면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어요. 이걸 DWG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CAD 파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 네.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바꿔서 읽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SV 달러란 이름으로 저장했다라고, 자동 저장했다라고, 오토매틱 세이브 자동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합니다. 간단해요.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바꾸기 하시면 CAD 파일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거 이렇게 수정한 날짜로 놓고 가장 빠른 거 요 DWG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옵션. 그 다음 디스플레이 탭이 나오네요. 여기는 딱히 손댈 건 없어요. 이 중에 여기 칼라 있고 폰트 있죠. 요 폰트를 누르면 CAD 파일에서 사용하는 글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굳이 바꾸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보면 뭐 툴팁,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뜨죠. 요런 거 툴팁입니다. 툴팁을 볼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건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 오픈 앤 세이브.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래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할 때, 저장할 때 기본값이 뭐냐 이거죠. 오토캐드 2018 버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 아래 버전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오토매틱 세이브 몇 분마다 한 번? 네, 10분마다 한 번. 네. 나머지는 또 중요한 거 없고, 그 다음 퍼블리시 앤 얘도 넘어가고, 시스템 넘어가고, 그 다음 유저 프리페어런스 넘어가는데,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에디트. 더블 클릭하면 에디트 된다는 얘기고요. 자, 넘어가시죠. 드래프트 넘어가고 3D 모델링 넘어가고, 여기 셀렉션이요. 셀렉션에 보면 픽박스 사이즈하고 그립 사이즈가 나옵니다. 픽박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정도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주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작게 돼 있으면 쓰기 힘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요. 노운 셀렉션이요. 첫 번째 노운 셀렉션. 지금 노운 셀렉션이 선택되어 있죠. 요걸 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선택은 되죠. 될 키가 안 먹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간혹 이게 꺼져요.
얘를 체크하고 OK 선택하고 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간혹 셀렉트 한 다음에 델키 눌렀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논 셀렉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요 밑에 Shift를 눌러야만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Use Shift to add selection. 이건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더하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옵션에 바로 이 항목 얘를 눌러버리면 더하기 선택이 안 돼요. 보시면 선택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더하기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에 대해서 혹시 자단위 아시나요? 한자, 두자 이렇게 자단위요.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썼나요? 한자, 두자. 요거 목재, 그러니까 즉 장농 있죠. 장농에서 주로 많이 써요. 9자입니다. 12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한자는 얼마일까요? 자, 한자는 30.3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뼘 있죠. 한 뼘이 한 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아니, 한 자가 한 뼘에서 유래된 거예요. 손바닥 한 뼘이에요. 근데 한 뼘이 30.3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크죠? 네. 이게 옛날 그 어느 시대냐면 그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요. 유비 관우 장비 살던 시절이 한 뼘이 15cm였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심지어 구한말 때까지도 한자는 20cm였답니다. 근데 그 구한말 지나서 일제강점기 지나서 그 얘기로는 그 독립하고 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어디쯤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자가 30.3cm로. 근데 왜 30.3cm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30.3cm 한자가 왜 30.3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유추하기로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다다미 있죠. 다다미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본 다다미가 그 요렇게 나가더라고요. 단위가. 자, 그래서 30.3cm고 그 다음에 1피트 주로 미국 쪽에서 쓰죠. 얼마일까요? 1피트는 30.48c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참 재밌어요. 1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됐습니다. 푸트요. 발에서요. 발 하나. 그 피트, 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인치 있죠. 1인치는 1피트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2.54cm.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소수점 다 떼고 그냥 한자 1피트 그러면 그냥 30cm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설명을 하는데 그 설계자, 특히 인테리어 설계자들은 초보자들은 공간감이 조금 부족해요. 공간감이요. 예를 들어서 20평이랍니다. 우리 매장 20평인데 인테리어 좀 해줘. 그러면 얼마나 크기일까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평단위 아시죠? 한 평, 두 평. 우리 주로 집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한 평은 얼마죠?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이죠. 그럼 3.3 미터 제곱인데, 이거 그럼 가로 세로가 얼마죠? 제가 궁금해서 다 해봤어요. 자, 루트 3.3 3.3 루트 얼마 나와요? 1.8이요. 즉 1.8m 곱하기 1.8m요. 이해되시나요? 가로 세로 1.8m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만큼이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손 쭉 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게 한 평인 거예요. 근데 이 한 평이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한 자가 30c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68 6자 곱하기 6자요. 제가 저 자단위를 들은 게 언제냐면 애들 키울 때요. 애기들 키울 때요. 혹시 그 물고기 키워 보셨나요?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의뢰이 거쳐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물고기 키우기예요. 그 정서 발달에 좋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키우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곤충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곤충 채집통에다 키워요. 근데 걔가 단점이 있어요. 그 이끼가 빨리 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리어항으로 갈아타요. 처음에 모르고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어항이 점점 커져요. 근데 그 유리어항을 사러 갔는데 그 유리어항에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죠? 자반어항. 한자 반 어항이요. 한자 반 어항 45cm짜리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자반 큐빅 어항이 있습니다. 45cm, 45cm, 45cm. 그래서 틈날 때마다 애들이랑 이제 냇가에 가서 그 뭐지? 버들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 그러니까 버들치 잡아다가 어항에서 키웠어요. 그럼 이제 애들 그거 잡느라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거기다가 이제 그 버들치 사는 데는 가재도 살거든요. 민물가재 잡아다가 이제 조금씩 키우고. 근데 민물가재는 되게 예민해서 못 키워요. 일주일을 잘 넘겨야 2주를 살아요. 야생에서는 잘 사는데 어항에서는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그 안짝으로 해서 구경하고 다 놔줘야 돼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 곤충으로 넘어가는 거죠. 곤충도 그 참나무 아시죠? 참나무가 어떤 거냐면 도토리 맺는 나무 있어요. 도토리를 맺는 나무를 전부 다 참나무라고 하는데 참나무에 옹이가 있어서 그 옹이에 이렇게 진액이 흐르는 나무가 있어요. 여름에 그 찌개하고 곤충 채집통 들고 밤에 한 9시나 10시에 그 앞에 가면 모든 곤충은 다 있어요. 그 진액 먹으러 와요. 거기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풍뎅이죠, 큰 거.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하늘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거 잡아다가 이제 어항에다 넣고 키우는 거죠. 애들 그렇게 키웠더니 애들이 아빠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또 보시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해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루베도 있어요. 이게 배자가 이렇게 쓰는 배자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해배는 이렇게 쓰고요. 루베는 이렇게 씁니다. 해배는
미터 제곱을 말합니다. 루베는 미터 세제곱을 말해요. 그래서 요 루베를 쓰는 데가 누구냐면 보통은 헤베라는 단어를 써요. 몇 헤베 몇 헤베. 처음에는 저게 뭐냐, 뭐 벽에다가 회칠하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면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루베는 어디서 쓰냐면 레미콘이요. 레미콘 회사에서 루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고로 레미콘 하나 최대 실을 수 있는 게 6루베. 6루베를 실을 수 있다 그래요. 물론 더 큰 레미콘 차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예외로 치고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됩니다.